나는 약간 다른 부류의 얘기인데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꿈에 화장실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군대 간 오빠 방으로 어떤 빛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은 비어져 있는 방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도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그 방에 따라 들어갔어요. 제가 중2병을 심하게 앓았었거든요. 가족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 따라 들어가서 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쫓아냈어. 꿈에. 근데 이제 도둑이라는 생각에 저 사람을 경찰서에 넘겨야겠다는 생각에 따라 나갔어요. 딱 따라 나갔는데 얘가 위로 올라갔는지 밑으로 내려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집 2층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제 앞에 못 나갔어. 근데 제 앞에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왜 죽었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꿈에 깼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죠.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누가 죽거나 할 꿈이었다는 거예요. 잘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름만 끼치고 말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저희 집이 201호였는데 얼마 뒤에 301호 아저씨가 돌아왔어요. 심장마비 갑자기. 쫓아낸 게 굴러갔어요? 소름 돋아. 모르겠어요. 기분이 진짜 오래간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외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어제 난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었다. 급 외갓집에서 전화로 명절인데 함 들려서 같이 저녁 먹지 않겠느냐라는 전화가 왔다. 게임을 좋아하는 여자였던 나로서는 보통이면 안 가고 집에 있겠다 하겠지만,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만 보면 언제나 최소 세종대왕 3장 이상씩은 손에 쥐어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안 갈 수 없겠죠. 가서 사촌들 만나서 인사하고 횟집 가서 처음으로 보고 요리도 먹어보고 그러다 시간이 늦으니 외갓집에서 하루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와 아버지는 직장인이지만 두 분 다 샌드위치 휴가를 얻으셔서 그날 하루 자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른분들께서 모였으니 축구, 정치, 경제 이야기를 하시다 고스톱으로 빠지시더라고요. 저와 오빠, 사촌들은 가져온 노트북으로 새벽까지 다 같이 무서운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드디어 저희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공포영화를 힐끗 보시더니 너희는 저런 게 무서우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무섭죠. 무서우라고 만든 영화니까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나는 70평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보다 그때 겪었던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라고 하십니다. 영화도 슬슬 질려가고 있던 참이라 간만에 어려진 마음으로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며 졸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앞에 있는 생과자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께서 10대이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외갓집은 지금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원래 할아버지의 고향은 함경북도입니다.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났고 고향 땅과 관련된 물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네에 가구가 30채 정도 있었고 뒤에 큰 산을 등지고 있으며 산 둔턱에 울타리를 치고 염소랑 닭을 키우셨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할아버지의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의 10대들이 그렇듯 그분도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였나 봅니다. 그런데 정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심했대요. 그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한번 화가 나면 마치 광경병에 걸린 개처럼 이빨로 물어뜯고 손에 들린 건 닥치는 대로 휘두르고 던지고 부수고. 그러다 한참 그 동네에 있던 나이 어린 여동생이 그 미친 아이가 던진 호미에 맞아 이마가 뚫린 적도 있었더랍니다.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미친 아이의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만 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허리를 굽히셔야 했고 그 아이가 저지르는 짓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주변 사람들도 전부 손을 놔버렸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이 터진 날은 가뭄 때문에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는 가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날 미친 아이가 집 옆에서 쥐인지 다람쥐인지를 잡아다가 그걸 구워 먹겠다고 나뭇가지를 놓아서 불을 붙였는데 하필 불씨가 옆집 울타리로 옮겨 붙었다고 해요. 비가 안 와서 나무고 잡초고 전부 바싹 말라있는 날 바람까지 쌩쌩 불어대니 불은 삽시간에 번지게 되고 그때는 돌로 지은 집이 흔하지도 않을 때라 그대로 불이 번져 집 네 채가 홀랑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방향 때문에 미친 아이의 집은 멀쩡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화상을 입어서 팔이 쭈글쭈글해지고 어떤 아주머니는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 머리 가죽이 다 타버리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미친 아이의 집은 당장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판국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어린아이의 집에 있는 소 2마리를 각각 한 집에 하나씩 주고 미친 아이의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이 또 한 집에 주고 남은 한 집을 빈집이라 동네에서 창고로 쓰던 집이 있었습니다. 대충 흙벽을 바르고 지붕에 얹어서 미친 아이의 가족들이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미친 아이의 어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머니 앞에 앉아 막걸리를 2-3사발씩 마시면서 잠깐만요. 새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제가 죽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 미친 아이의 아버지도 서둘러 오셔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집으로 가자 하고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아주머니는 안 간다. 여기가 내 집이다. 그냥 이 집에서 이 쥐새끼 개새끼로 살고 말지 그 괴물 자식 있는 집으로 절대 안 간다 하며 발버둥을 치셨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자기 자식이 오죽이나 무서웠으면 저런 식으로 말을 하셨을까요? 아주머니께서 해가 다 넘어갈 때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바닥에 뻗어 있으니 근처에 있던 동네 사람들 전부 할아버지 집에 모여 혀를 끌끌 차면서도 자식 새끼가 원기 들린 무당보다 더 지랄을 하는데 저럴 만도 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하여간 아주머니가 그렇게 우는 게 너무 안쓰러우셨는지 그 미친 녀석의 아버지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길로 집으로 쓰는 창고로 들어가 쭈그려 자고 있는 미친 애를 길바닥에 패대기 쳐서는 정신이 잃기 직전까지 밟아 두드려 패고
매주를 엮어놨던 밧줄로 손이랑 몸뚱이를 묶어서 산속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저씨 혼자서 산을 내려오셨다고 해요. 다음날 할아버지가 닭모이를 주려고 산 둔턱에 올라가셨는데 미친 아이가 염소 무리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를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온 몸은 흙이랑 땀으로 범벅이고 여기저기 긁히고 찌은 상처 때문에 피딱지가 얹혀서 숨은 헐떡거리고 옷도 다 찢어지고 손톱도 벗겨진 채로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가 그때를 생각하며 말씀하시길, 염소 사이에서 갑자기 그런 게 튀어나오니까 처음엔 염소가 살가죽을 벗고 귀신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줄만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튼 반나절 만에 발견된 미친 아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지랄도 안 하고 몸은 수그린 채 주춤주춤 다니고 목소리도 모기만해져서는 다른 사람들과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해가 완전히 지나가고 그 다음의 여름, 할아버지가 강가에서 개구리를 잡고 있을 때 주변에서 그 미친 아이가 강물에 물수제비를 하는 걸 발견하고서는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작년에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귀신을 본 거니 괴물을 본 거니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할아버지는 그냥 다시 개구리를 잡으러 가야겠거니 하며 몸을 돌렸는데 그때 미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 때문에 저 뒷산에 귀신이 왔다. 절대 가지 마라. 나 때문에 저 뒷산에 귀신이 왔다. 절대 가지 마라. 나 때문에 저 뒷산에 귀신이 왔다.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물어봤을 때 그제서야 입을 열더군요. 그날 미친 아이가 산속에 끌려간 날, 아버지는 자식을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네 버르장머리가 고쳐질 때까지 여기다 묶어두고 매일 밥이랑 물만 주고 갈 것이다. 짐승 새끼는 짐승처럼 살아라. 라고 하며 그대로 산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로등은커녕 전기도 없던 그 시절 산속은 코앞에 가져다 댄 내 손바닥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했겠죠. 처음에는 혼자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울고불고 하다가 지쳐서 뻗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귓가에 나뭇가지를 비비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며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가 자기한테 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숨만 쉬고 있자니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이 하는 말은 나 너 보러 왔다. 너희 엄마 이제 너 보러 여기 안 온다. 너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다 굶어 죽어야 돼.
갈짝갈짝 대는 소리로 말하더랍니다. 미친 아이는 무서운 마음에 씨발 거리며 밧줄을 풀려고 용을 쓰는데 갑자기 그 갈깔깔 거리던 목소리가 귀싸대기를 후려 갈기는 것처럼 커지면서 씨발 내가 너 보러 왔다고 했잖아. 거기 어딨어? 거기 어딨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는 나뭇가지가 뚝 꺾어지면서 얼굴을 쫙 긁더랍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가 손에 쥐고 얼굴이 비벼댄 건지 늦가을에 이파리 하나 없이 바싹 마른 나뭇가지에 얼굴이 피떡이 될 때까지 계속 긁어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름 돋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기 냄새 난다. 마을 사람들이 너 뒤졌다고 고기 굽는가 보다. 너한테 나는 고기 냄새. 고기 어딨어? 하고 말하는데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게 뭔진 몰라도 이대로 있다간 뜯어먹힐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 졸려 죽을 각오로 몸통을 묶은 밧줄에 몸을 비비면서 밧줄에 매듭이 있는 곳까지 몸을 돌려 이빨로 매듭을 물어 뜯었다고 합니다. 근데 밧줄에서 굉장히 찝찝한 맛이 났다고 합니다. 매주를 묶었던 밧줄이라지만 밧줄을 물어뜯는데 뜨뜻 미지근한 게 자꾸 흘러나오더라고 합니다. 앞니가 흔들거릴 정도로 세게 치디겨 씹으니 밧줄이 뚝 하고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망을 치려는데 손발이 헛돌아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기다시피 허우적거리며 팔다리를 휘젓는데 앞을 더듬거리니 나무 뿌리가 만져졌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허우적거린 게 앞으로 가고 있던 게 아니라 계속 땅을 파고 있던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깊게 파라. 깊게 파라. 거기가 너 들어가 잘 곳이다. 좀 더 넓게 파라. 같이 자자. 하면서 이번에 사사사사사삭 하며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밧줄이 툭 하고 어깨에 떨어졌는데 밧줄 끝이 입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뱉으려고 우걱거리다가 입속에 뭔가가 오독하고 씹혔는데 그 찝찝한 맛이 또 나더랍니다. 토하다시피 하며 뱉어냈는데 어디서 갑자기 장닭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아이는 여기서 닭장까지 얼마 멀지 않은가 보구나 하고 앞에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나무 뿌리에 걸려 구르면서도 무작정 산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등 뒤를 뭔가가 채찍처럼 철썩 하고 후려 갈겼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날 그리도 물어뜯었으면 네 살가죽도 내놔 하면서 뭔가 사사사삭 쫓아오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달리다 갑자기 앞으로 벌렁 넘어졌는데 거기서 염소를 키우는 울타리 안쪽이었다고 합니다. 염소들이 자다가 큰 소리에 놀라 미친 아이 주변에 모여드는데 미친 아이는 울며 빌며 염소 무리 속으로 기어들어가 쭈그리고 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조그맣게 읊조리며 이런 얘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발가락만 안 아팠어도 종아리를 물어뜯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숨어선 시간이 지나 새벽이 지나가서 하늘이 푸르스름해졌어 있는데 동이 틀 때까지 울타리 밖에서 밧줄을 던져 넣으며 울타리 안쪽을 휘젓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염소무리 사이에서 자기를 쫓아오던 게 뭔지 살짝 보였는데 몸은
나뭇가지처럼 바짝 말라서 뼈가 흉하게 도드라져 있었고 눈은 시커멓게 뻥 뚫린 것처럼 움푹 파여서 눈꺼풀 없이 안쪽에 눈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던, 그리고 입이 얼굴의 절반을 차지했었는데 이빨이 정말 컸더랍니다. 그 아이는 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하여간 그렇게 염소 울타리 안에서 해가 뜨고 할아버지가 올 때까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오, 씨벌.